자, 오늘도 즐거운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무언가를 미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모라는 함수가 나왔더라.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세모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이 인테그랄 세모함수 dx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네모가 나오고, 그리고 이 부정적분은 단지 한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적분상수 c를 추가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선생님 네모 세모라니 너무 초등학생처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네모 말고 그러면 대문자 fx를 미분을 해서 소문자 fx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다? 인테그랄 소문자 fx dx는 대문자 fx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대문자 fx와 소문자 fx 그리고 f'x 사이의 관계를 fx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타내 보자면 fx의 f'x는 도함수가 될 것이고, 자, 대문자 fx는 한 부정적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부정적분이나 말 대신 원시함수라는 말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니까 부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배울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분해서 세모가 되는 함수를 우리 이러한 네모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도 다항함수는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성에 의해서 쉽게 미분한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적분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분에 대해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일반적인 인테그랄 안에 n차 이하의 다항함수를 선생님은 각 개수를 a1부터 an으로 지정을 해서 n차 이하의 다항함수를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한 다항함수가 혹시나 얘는 너무 항들이 많으니까 부정적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각 항별로 단항식으로 쪼개져서 부정적분이 된다면 조금 더 편하게 부정적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단항식으로 이루어진 부정적분이 어떠한 규칙성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한 번에 이렇게 다항식의 부정적분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수업을 듣게 된다면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결국 여기서 말했다시피 어떤 거다? 단항식.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특히 개수가 1이면 1일 때 zn이라니 이럴 수가. 선생님이 z 대신에 x로 고칠게요. xn이 되겠죠. xn 마이너스 1 그리고 x로 미분을 하겠죠. xx dx. 자, 이렇게 항별로 미분 적분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뭐였죠? 이 단항식이 어떠한 규칙성에 의해서 어떠한 표현으로 부정적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항식의 부정적분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여기. 짠. 자, 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를 1번으로 잡는다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함수 y는 x의 n제곱 단항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는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할까?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납적으로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생각 열기를 통해서 같이 해결해 볼게요. 자, fx가 총 4개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은 여기서 하나의 함수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x일 때, 그럴 때는 미분해서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을 각각 작성을 해보면, 미분을 했을 때 x제곱이 될 거고, 미분을 했을 때 x세제곱이 될 거고, 미분했을 때 x4제곱이 될 거고, 각각의 함수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지칭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네모랑 세모로 이용해 가지고 나타낸다면, 네모 함수를 미분해서 세모가 되면 어떤 거라 했죠? 부정 인테그랄 세모 함수 dx는 네모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네모는 여기 fx가 될 것이고 세모는 f'x가 된다면, 자, 여기에 각각의 함수를 집어 넣는다면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모 세모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넣는다면, 자, 부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자, 첫 번째 줄은 2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줄은 3번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 줄은 4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은 유사하게 여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 중에서 선생님은 2번, 3번, 4번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어요. 특히 여기 중에서도 여기 부정적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때 부정적분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와닿고 조금 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을 했는데, 부정적분은 뭐다? 미분의 역연산이더라. 미분의 역연산이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미분은 차수를 한 칸 일씩 내리면서 개수의 내리기 전에 차수의 배를 곱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부정적분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차수는 1을 내렸다면 부정적분은 반대로 하는 작업이니까 뭐다? 1을 올릴 것이고, 그래서 x의 차수는 1인데 이 1이 어떻게 됐다? x의 제곱으로 차수가 2가 되게 세팅을 했더라. 자, 그리고 미분은 뭐였죠?
미분은 x의 n제곱을 미분을 한다면 개수는 n이 되고 x의 n-1이 되었죠. 먼저 차수만큼의 개수를 내리고 그 다음 차수를 내렸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반대입니다. 먼저 1을 올린 다음에 이 차수의 역수를 개수에 곱해서 나타낸다면 우리는 예쁘게 부정적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차수의 역수 또는 차수 크기만큼 분모에 수가 다시 들어가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다? 미분의 역연산이니까 미분은 차수를 1을 내린다면 적분은 뭐다? 적분은 차수를 1 올리더라. 자, 그래서 3번식에도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2가 어떻게 변했죠? 3으로 변하고 그리고 3의 뭐다? 역수인 3분의 1을 개수로 곱하더라. 자, 그럼 x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도 3에서도 플러스 1을 해서 4가 되고 4의 역수를 개수로 곱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납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게요. 부정적분을 한다면 우리는 n이 어떻게 변한다? n 플러스 1로 변하면서 그리고 n 플러스 1의 역수인 n 플러스 1분의 1을 개수로 곱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부정적분 했으니까 우리 인테그랄 xn의 dx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적분상수 c가 나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건데 1번은 유익 있게 한번 같이 바라보면 자, 부정적분의 정의이죠. kx를 미분하니까 k가 되더라. 그럼 이 뜻이 뭐다? 이 k를 인테그랄 dx를 붙이면 뭐가 나온다? kx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적분상수도 붙여야 되겠더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x가 없었어. 그런데 차수를 1 올리니까 x가 없다가 x의 1차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 1을 역수는 1이죠. 또는 분모로 내린다고 생각을 해도 똑같이 k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수를 부정적분할 때는 뭐다? 그 상수에 x만 곱하고 적분상수를 더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우리가 발견한 사실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뭐다? 상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 상수에 x를 곱하고 플러스 적분상수를 해주더라. 자, 그 다음 n차 단항식일 때는 어떻게 한다? n차가 n 플러스 1차가 될 거야. 그리고 n 플러스 1을 역수를 개수로 곱해줄 거야. 또는 얘가 분모로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상기하면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이 어떻게 변했죠? 6 6제곱이었는데 x는 어떻게 된다? 6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7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분모에도 6 플러스 1, 즉 7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단항식의 부정적분을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2번 같이 풀어볼게요.
2-1번.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뭐라고 했죠? 그 상수에다가 뭐다? x만 곱하면 되잖아. 3x가 나타났네. 그리고 당연히 적분상수 c를 더해줘야지. 우리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귿이네요. 자, 2-2번 문제도 4차 단항식의 x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할 건데,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4차면 적분하면 5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기억인 것 같아. 맞습니다. 기억이 맞죠. 그리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얘 올린 만큼 어디로 간다? 분모로 내려가더라. 또는 5의 역수를 개수에 곱해 주더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3번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면 x 5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이니까 6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개수도 6분의 1이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4번도 니은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단항식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단항식에서 뭐다? 개수가 1일 때만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할 수 있었는데, 혹시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5일 수도 있고 여기가 7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부정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함수의 실수배에 대한 부정적분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함수 소문자 fx랑 gx의 한 부정적분을 각각 대문자 fx, gx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식을 두 가지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자, 요 식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요 식도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다른 식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요 식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어떤 식이냐면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뭐다? 소문자 fx가 될 거야. 또 대문자 gx를 미분하면 소문자 gx가 될 거야. 자, 우리는 두 함수의 부정적분을 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은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인테그랄 k의 fx dx랑 무엇이 같냐를 볼 거냐면, 여기 적지 말고 아래에 적을게요. 인테그랄 k의 소문자 fx dx랑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k의 인테그랄 fx dx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 대문자, 그러니까 f의 부정적분이죠. 대문자 fx. 자, 얘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k를 붙여서. 자, 미분을 했는데, 미분을 할 때는 상수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 상수는 그대로 빠져나가면서 뭐다? f의 부정적분 대문자 fx만 미분을 하면 돼. 그런데 이것은 미분을 하면 소문자 fx가 되겠죠. 결국 우리는 이거는 부정적분의 정의죠.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는 k의 fx고, 그리고 적분상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적분상수를 이미 fx일 때 c1을 썼고 소문자 gx일 때 c2를 썼으니까 얘네들하고 구분되게 c3로 선생님이 잡아 볼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네요. k를 하고 가로를 열 건데 인테그랄 fx dx를 이미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뭐로 된다? 대문자 fx 플러스 c1이 되더라.
자, 그래서 대문자 fx 플러스 c1을 할 건데, 자, 얘네들을 다시 전개를 해보자면 k의 대문자 fx 플러스 k의 c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랑 무엇을 비교를 해야 되냐면 k의 대문자 fx 플러스 c3, k의 대문자 fx 플러스 k의 c1 얘네들을 비교를 해볼 건데 선생님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kc1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c1이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k를 붙여도 얘는 임의의 상수 아닌가요? 그리고 C3도 우리가 척분상수니까 뭐다? 임의 상수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 K 곱하기 대문자 fx 플러스 임의의 상수라는 이 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플러스 fx 플러스 뭐다? 임의의 상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분끼리 비교를 할 때는 우리는 상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을 하자면 여기 k 인테그랄 안에 있는 k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더라. 자, 이 내용이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혹시나 선생님이 돌아왔을 때 이해가 안 된 친구가 있다면 쌤한테 다시 한번 더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 2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건데 이것은 생각보다 1번보다는 더 쉽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 안 하고 선생님이 체크하면서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대문자 fx 플러스 대문자 gx 결국 f랑 g의 한 부정적분에 대한 두 함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함수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 이 함수를 미분을 할 건데 미분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덧셈은 나눠져서 각각을 미분해도 되잖아. 그래서 각각을 미분을 할 수가 있고 미분에 대한 성질이죠. 자, 그 다음 뭐다? 부정적분에 대한 성질로서 대문자 fx는 fx가 되고 대문자 gx는 미분하면 gx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가는 건 뭐죠? 부정적분에 대한 성질이죠. 미분해서 이런 함수가 됐어.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한 부정적분들의 모음은 뭐다? 얘네들이 나오면서 적분상수만 더해주면 되더라.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은 그 결과로서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앞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으니까 얘를 단지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됨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비교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여기 있는 이 값을 비교를 할 건데 얘도 어떤 형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꼴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fx 플러스 gx 플러스 2b의 상수잖아. 결국 우리는 얘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을 한다면 우리는 대문자 fx 플러스 대문자 gx 플러스 임의의 상수인 형태이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부정적분의 값이 같다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정적분은 뭐다? 부정적분은 덧셈에 대해서는 이 덧셈이 쪼개져서
각각의 부정적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덧셈에 대해서만 이러면 뺄셈은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뺄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뺄셈, 뺄셈, 여기도 마이너스가 들어가겠네. 그래서 우리는 뺄셈도 똑같이 부정적분을 항별로 쪼개어서, 아니면 함수를 쪼개어서, 덧셈으로 쪼개어서 부정적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종합을 한다면 111페이지죠. 자, 파란 글씨로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는 어떻다? K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자, 그리고 덧셈이나 뺄셈인 경우는 부정적분을 각각 나누어서 다시 덧셈하고 뺄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제 다항함수에 대한 부정적분을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번을 선생님이 말로써 설명을 해볼게요. 부정적분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자, 이제는 얘 한 덩어리, 얘 한 덩어리, 그 다음 얘 한 덩어리 해가지고 각각의 부정적분으로 쪼갤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함수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부정적분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EX, 여기 있는 2가 앞으로 나갈 수 있고 3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마이너스 4도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2랑 3이랑 마이너스 4도 앞으로 빠져나가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가 1인 xn에 대한 부정적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었죠. x 세제곱인 경우는 어떻게 됐다? 이거 3이니까, 차수가 3이니까 1을 추가해서 차수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 분모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을 넣었잖아.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 2차니까 3차로 변하면서 분모도 3을 넣었잖아. 그리고 1차도 어떻게 했다? x 1차니까 2차가 되고 분모에도 2를 넣었잖아. 그리고 부정적분이 3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분상수도 3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은 식은 x에 대한 식끼리 모으고, 그리고 적분상수는 적분상수끼리 모은다면, 자, 이 적분상수를 다시 네모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는 C로 생각을 했죠. 얘는 어떠한 값을 가질까요? C1도 임의의 상수고, C2도 임의의 상수고, C3도 임의의 상수고, 이 네모도 뭐다? 임의의 상수이더라. 그러니까 적분상수로서 C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 얘네들을 쪼개어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돼. 그리고 적분상수는 한 번에 다 합쳐서 다시 적분상수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진 적분상수로 재정의할 거야.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어렵지 않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 예제 1번을 조금 엄밀하게 또는 엄격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계속 풀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우리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